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수승화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역수승화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내 증상도 역수승화강에 해당하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수승화강인지 아닌지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요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몇 개 해당하는지 숫자를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1번은 머리가 무겁고 두통이 잦다. 아까 제가 역수승화강 말할 때 위쪽은 열하고 열이 많이 쌓여있고 뜨겁고 건조하고 아래쪽은 냉하고 차갑고 이렇다고 말씀드렸죠. 위쪽이 뜨겁고 열이 많이 쌓여있으니까 머리가 무겁습니다. 두통이 잦습니다. 그래서 일 많이 하고 한 날 딱히 두통까지는 아닌데 좀 머리가 무거워 맑지 않아 이런 느낌이 좀 있으실 텐데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위쪽이 열이 쌓여있으니까 당연히 눈이 자꾸 뻑뻑하고 침침하겠죠. 입도 자꾸 마르고 하겠죠. 입이나 목이 마릅니다. 네 번째, 위쪽이 열이 쌓여 있으니까 어깨가 딱딱하게 굳고 얼굴이나 목이 자주 뜨거워진다. 나는 항상 목이 뻐근해, 어깨가 항상 뭉쳐, 이런 것도 역수승화강의 결과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얼굴이나 목이 자주 뜨거워진다. 자꾸 열이 올라가니까 이런 증상이 생기겠죠. 그다음 다섯 번째,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편안하게 쉬어지지 않는다. 우리 단중혈이 막히면 역수승화강이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편하게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단중혈이 막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래쪽이 차니까 냉하니까 당연히 배가 차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합니다. 7번까지 이렇게 쭉 왔어요. 여기까지 그림 그려보면서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랫배가 냉하고 차가우면 당연히 손발까지 차다고 했어요. 손발이 차고 순환이 안 되니까 저리는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역수승화강이 되면 우리 건강하지 못한 상태죠. 그러니까 늘 피곤하고 쉬어도 컨디션이 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절들, 여기가 또 손발이 차지고 순환이 잘 안 되니까 관절들이 자꾸 아프고 굳어있고, 그 다음에 머리가 시원해야 밤에 잠이 잘 듭니다. 아래쪽은 따뜻하고 머리는 차갑고 시원해야 잠을 쉽게 잠이 드는데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가득하고 고민이 가득하고 뜨겁고 이러니까 잠이 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역수승화강인 상태에서 불면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 단중혈, 가슴 있는 부분이 막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2, 13, 14, 15와 같은 이런 불편한 감정들이 자꾸 생기고 거기에 파묻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불안해지고 짜증이 난다. 한번 걱정 시작하면 멈추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분들 실제 있어요.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자주 느낀다. 뭔가 자꾸 막 억울해, 분해, 짜증나, 이런 감정들이 자꾸 느껴집니다. 그리고 15번,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우울하다. 이런 증상도 감정이 막혀있는 분들이 잘 느끼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12, 13, 14, 15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역수승화강이 생긴 이런 결과이기도 하고 원인이기도 하고 하겠죠. 이 15개 중에 몇 개 정도나 해당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역수승화강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역수승화강이지만 앞으로는 수승화강 상태로 가고 싶죠? 우리 두한조결, 수승화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머리는 차갑고 아래쪽은 따뜻한 상태.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열이 계속 순환을 합니다. 우리 대기가 이렇게 순환을 해야 비도 오고 또 올라가서 증발되고 이렇게 순환이 되어야 자연 생태계가 잘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역수승화강은 단절이 됐었는데 이렇게 수승화강이 되어야 순환이 되고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역수승화강이 아니라 이런 수승화강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 건가? 이거를 좀 알아볼 텐데 그 전에 몸으로 내가 한번 수승화강인지 아닌지 체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까는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몸으로 체크하는 겁니다. 저 한번 따라해보세요. 일단 한 손은 정수리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아랫배에다가 갖다 대는 거예요. 아랫배. 제 아랫배 보이시죠? 아랫배에다가 배꼽 아래에다가 손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위 정수리랑 아랫배, 배꼽 아래에 있는 아랫배랑 어디가 더 뜨거운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위에는 좀 서늘해요. 여기는 별로 뜨뜻한 게 없어요. 그리고 아랫배는 따뜻해요. 이런 상태가 가장 좋고요. 그게 수승화강인 상태니까요. 이렇게 머리는 만졌는데 서늘해요, 차가워요. 근데 아래쪽은 따뜻해요. 진짜 따뜻해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반대로 된 분들도 있겠죠. 나는 아랫배가 엄청 냉해요, 차가워요, 이러면서
동시에 위쪽은 정수리는 따뜻해요, 뜨거워요, 이러면 이거는 역수승하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조금 비슷합니다. 위쪽이랑 정수리랑 아랫배랑 비슷비슷한데요. 내가 수승하강이 된 상태인지 역수승하강이 된 상태인지를 가장 쉽게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온도차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요거는 매일매일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이 나면 나 지금 어떻지? 한번 그때그때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서늘해 있고요. 머리가 하루 종일 일하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점점 뜨뜻해집니다. 가장 신기했던 경험은 제가 점심 때 항상 산책을 나가거든요. 산책 갔다 오면 서늘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것도 좋지만 점심 먹고 아니 저녁에 저녁 퇴근하고 운동하고 이런 거는 꼭 필요한 여가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승하강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3가지를 다 건드려줘야 하는데요. 일단은 뇌의 흥분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 뇌를 많이 써서, 신경을 많이 써서 위쪽이 열해진다고 말씀드렸죠. 뇌는 열을 내니까 위쪽으로 막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열을 자꾸 뺏기는 건데, 이 뇌의 흥분을 좀 낮춰주면 열이 잘 안 올라오겠죠, 그래도. 그리고 뇌 흥분을 낮추는 또 2번째 방법은 TV를 제대로 꺼줘야 또 열도 잘 식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산책 나가서 점심 먹고 산책을 한다든지 저녁 먹고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뇌를 쓰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참 중요하고, 가장 명확하게 뇌를 가장 잘 쉬어줄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수면 시간이에요. 그래서 수면이 참 중요합니다. 수면은 더 다른 요소들도 있죠. 수면이 중요한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뇌 입장에서도 우리 하루 종일 과열된 열을 가장 명확하게 제대로 꺼주는 시간이 사실 수면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잠을 얼마나 충분히 자는지, 수면의 총량, 그 다음에 수면을 얼마나 깊이 자는지, 수면의 질, 이 2가지가 모두 만족이 되어야 우리가 뇌의 열이 잘 꺼집니다. 뇌에 쌓인 열이, 흥분이 잘 꺼져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뇌 흥분을 낮추는 명상을 그래서 실습 때 같이 해볼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있죠, 도리도리. 도리도리를 하면 목에 막힌 부분이 좀 뚫리면서요, 여기가 항상 막혀 있기가 쉬워요. 도리도리 해보면 저랑 실습할 때 해보실 텐데 사각사각 소리가 납니다. 이 막혀 있는 부분을 계속 도리도리를 하면서 좀 풀어주고 하다 보면 내가 생각이 좀 줄어요. 왜냐면 뭔가 동작을 취하게 되면 생각은 자연스럽게 줄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줄면 또 뇌의 열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뇌 흥분을 낮추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실습 시간에 대표적인 것들을 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불편한 감정을 빼주기입니다. 역수승하강을 만드는 2번째 원인이 이 단중혈, 스트레스, 감정이 쌓인 것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가 많이 막혀 있으면 열이 단절이 돼서 역수승하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막혀 있는 거를 자꾸 빼줘야 되는데, 여기가 막혀 있고 눌렀을 때 아픈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정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불편한 감정, 내가 막 서운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짜증나고 막 분하고 우울하고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감정들을 평소에 잘 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정을 어떻게 잘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차차. 그 다음에 여기 막혀 있는 부분을 풀어주는 명상도 있어요. 명상 실습. 이렇게 쳐주는 겁니다. 단중혈을 깍지를 낀 다음에 따봉을 만들어서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쳐주는 건데 마사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픈 분들 평소에 해주시면 좋은데, 최근에 신기한 경험이 있었어요. 제 환자분이신데 실습하느라 저랑 같이 했는데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자꾸 눈물이 나서 많이 울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많이 막혀 있는 거다, 그거는 많이 하시면 그게 좀 풀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려서 그분이 요거를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하는데 전보다는 조금 눈물이 덜 난다고 해요. 신기하죠? 많이 막혀 있을수록 누르면 아프고 또 이렇게 툭툭툭 쳤을 때 좀 풀어지는 것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2번째는 막혀 있는 거를 풀어주는 겁니다. 마사지에서 풀어주는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불편한 감정을 빼주는 우리 심리를 조금 바라보고 감정 컨트롤하는 연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우리 하체가 튼튼해지고 코어가 튼튼해지면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미 많이 하고 계시는 만보 걷기, 계단 타기, 자전거 타기 이런 것도 당연히 하체를 강화시켜주는 운동들이잖아요. 스쿼트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하체가 튼튼해지면 아래쪽에 열이 생기니까 위쪽은 상대적으로 차가워지고 그 열이 또 내려가고 아래쪽은 따뜻해지고 이렇게 되겠죠. 수승하강을 만드는 가장 또 손쉬운 방법 중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운동, 하체 운동이랑 코어 운동을 하는 것, 이렇게 플랭크 이런 것도 참 좋겠죠? 그래서 저랑 실습할 때는 직접적으로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명상을 할 건데요. 지금 제 배 이렇게 꿀렁꿀렁 하는 거 보이시죠? 배를 넣었다가 내밀었다가 넣었다가 내밀었다가, 이게 장운동이라고 하는데 요거 한 300개 하면 열이 납니다. 그리고 좀 앉아서 집중해서 하시면 땀이 나기도 해요. 실제 땀 난다는 거 하시는 분들 있으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장운동을 하면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하는 그런 명상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상태는 건강한 상태, 당뇨뿐만 아니라 혈당뿐만 아니라 내가 온몸이 건강한 상태를 꿈꾸게 됐는데, 건강한 상태이면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명상을 해 나갈 겁니다. 아래쪽은 따뜻해지는 온갖 실습들, 명상들, 제가 수승화강이 잘 되어야 이런 몸이 된다고 했죠. 그렇게 하기 위한 다양한 실습들 함께 해보고요. 위쪽은 반대로 또 서늘해지고 맑고 시원한 이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또 열심히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당뇨스쿨 온라인 명상 교실의 방향은 딱 요거예요. 우리 같이 요거 만들어 보자고요. 수승화강이 되는 상태. 저도 지금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저도 열심히 실습하고 여러분도 함께 실습하다 보면 요 그림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빨리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요. 이렇게 되려면 그다음에 숙면을 취하는 방법을 또 알게 되고 또 숙면을 취하게 되고요. 또 공복혈당을 낮추는 방법을 알게 되고 또 그렇게 됩니다. 실제 명상을 저랑 함께 몇 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 4-5번밖에 안 했는데 공복혈당이 벌써 한 20-30 정도 내려갔다, 이런 피드백을 주기 시작을 하셨어요. 잠을 덜 잘 잔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스트레스를 다루게 됐더니 마음이 너무 편하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한 4-5번 만에 이렇게 바로바로 결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함께 이런 것들을 이루면서 더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